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 TV, 바른사회 시사토크 연세대학교 교수 양준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3 사건의 오해와 진실한 제목으로 4.3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홍준표 대표께서는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이 4.3 추념식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의 인식이 맞는 것인지, 또 우리 사회에 4.3 사건에 대한 오해는 없는 것인지 이번 시간을 빌어서 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진실만이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세력이 보상받아야 비극은 치유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많은 분들이 4.3 사건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봉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위험스러운 생각이고 그러한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통일정부에서의 통일의 주체는 과연 누구냐? 1946년 2월에 북에서는 소련의 후원하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의 정부를 구성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우리 조선민족이 최초로 세운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유튜브나 또는 TV에서 설민석 강사의 강의를 듣다 보면 마치 이 4.3 사건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그리고 단정 세력을 어떻게 비난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그러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른바 북한 중심의 북조선의 중심의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그러한 무장 폭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유엔과 민군정은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남로당 활동을 용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엔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국가 설립을 위해서 노력했고 이를 반대한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민석 강사의 그 설명을 보면 남북한이 인구 비례의 선거를 하는 것을 마치 북한에게 불리한 그러한 선거 방식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구 비례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민의가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그 선거구를 확정을 하지요. 사실은 그 당시 50선거를 하더라도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사회주의 세력이든 민주주의 세력이든 자유민주 세력이든 함께 민의를 수렴해서 헌법을 만들어 나가서 한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북한에게는 불리하고 남한에게 유리한 이러한 선거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래서 유엔의 이런 민주적 절차를 부인한 것은 바로 사회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4.3 사건은 무장봉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폭동에 가깝습니다. 면밀하게 남로당이 준비한 폭동이고 민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공산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폭동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4.3 사건이 마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무장폭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설명에서
마치 3.1 운동 기념 사업이 3.1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4.3의 전조라고 설명을 하고 시간적인 그 괴리를 잠깐 왜곡시킨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민석 강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마치 3.1 사건이 계기가 돼서 4.3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시간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좌익과 우익이 따로 이렇게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남로당이 주도한 행사만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좌익의 테러로 우익단체가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도 벌어진 것이 이제 3.1절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 행사 사건과 4.3 사건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3.1 사건은 1947년에 일어났으며 진상조사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연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말에 어린 애가 치여서 어떻게 보면 군중들이 경찰서에 이제 이게 몰려간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발포한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면 대구 폭동으로 인해서 많은 경찰관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발포했다라고 이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하고 4.3 사건, 즉 1년이 지난 4.3 사건하고는 인과관계, 시간적 인과관계도 없고 사실적 인과관계도 없는데 오히려 3.1절 기념행사의 사건을 연관시킴으로써 4.3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또 왜곡을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4.3 사건이 마치 우발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로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력인민이라고 하는 기관지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을 배격한 2월 7일 항쟁으로 반동 경찰의 추궁을 받고 피신하고 있는 민주진영 지도자 수천 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주농업학교하고 제주중학교 생도들이 과감하게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죽창과 철모, 일본도는 물론이고 권총과 장총, 기관총, 대포까지 있었으며 탄환과 수류탄도 거의 무진장으로 무장한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자신들이 발간한 기관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된 일본이 일제가 버리고 보한 무기들을 회수해서 철저히 준비된 무장 폭동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무장대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무장대란 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신들은 인민해방군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훈련과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은 99식 일제 소총으로 무장되어 있고 25명 단위의 기동부대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히 무장된 그러한 단체였고요. 인민해방군뿐만 아니라 남로당은 자유대를 구성해서 1948년 2월에는 제주 전역에서 이 자유대를 조직했습니다. 자유대는 마을마다 몇 명이서 수며 있어서 평시에는 마을 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났을 때는 마을 주민을 동원하거나 또는 무장대를 인민해방군들을 지원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미 1948년 2월에 제주도 전역에서 조직이 돼서 많은 마을들이 이런 인민해방군의 손아귀에 이미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4.3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조직화된 폭동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 오해는 4.3 사건의 목적이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3.1절 기념식 사건까지도 연계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는 남로당의 호소문을 보면 됩니다. 이 시민동포여 경애하는 부모 형제여 4.3 오늘은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 통일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등등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단정, 다시 말해서 민주정부의 통일정부,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정부 세력을 부정하고 공산당 독재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무장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런 호소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항의 목적이 아니라 분명하게 공산당 독재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로당의 그러한 조직화된 폭동이라고 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단순한 봉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제주도는 남로당이 이 정치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요, 전국 조직망에 연계해서 전라남도 위원회가 있고요, 또 제주도 위원회, 또 제주읍위원회, 면위원회, 마을위원회, 인민위원회 등으로 이렇게 세포 조직까지 완전히 남로당 위원회 조직으로 이 제주도가 남로당에 의해서 장악이 됐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하 조직으로서 제주읍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이 지하 활동까지도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인민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고 지하에서 제주읍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그러한 조직적 행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제주도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로당은 이러한 조직뿐만 아니라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인민해방군을 조직해서 훈련하고 운영을 했으며, 또 자유대, 아까 설명한 자유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폭도 부대가 마을을 습격할 때 합류해서 테러 공격에 적극 가담하고 또 각종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았죠. 이런 자유대 때문에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전투 변경을 보면 4월 3일 사건 전에는 약 한 320명들이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식 소총 27정, 권총 3정, 수리탄 25발, 연막탄, 주창 등으로 무장돼서 이제 그 활동을 했고요. 이후 이제 7월 이후서부터는 인원이 500명으로 증가돼서 소총도 147정, 기관총,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군도, 군청 등 중무장한 그런 군대 조직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이것이 단순 봉기가 아니라 완전한 무장 폭동이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오해가 오라리 사건은 우익 청년들의 소행이다. 그래서 마치 이런 사건, 4.3 사건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우익 청년들이 소행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사실인식입니다. 5월 1일 날 오라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전날 폭도에 의해서 살해된 여인의 장례식이 이제 거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노한 우익 청년들이 좌익 활동을 한 사람의 집을 불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태우자 폭도 20명들이 총과 죽창을 들고 이 우익 청년들을 추격해서 우익 청년들이 이제 피격을 받고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마을에 경찰관의 어머니가 살해를 당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두고
방화 때문에 어떤 협의가 무산되고 이에 의해서 4.3 사건이 확대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오인과 또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라리 사건도 잘못된 설명이기 때문에 좀 고쳐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오해가 박진경 연대장이 이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민석 강사의 강사는 박진경 연대장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발언들을 소개합니다. 3천만을 위해서는 30만 제주도민을 다 희생시켜도 좋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언은 살해범이 재판정에서 박 연대장이 발언했다라고 주장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고요. 더더군다나 이러한 살해범들은 김달삼을 만나서 박 연대장을 살해하는 것을 모의했다. 이러한 이제 의혹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재판을 통해서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8번째 오해는 김구등의 선거 불참이 마치 이제 애국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구등이 48년 4월 19일 제1차 남북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북조선에 의해서 많이 이제 악용이 됐죠. 지금도 북한은 김구 선생이 이 연석회의 참여해서 반공을 벌이고 김일성에 충성하겠다는 충성서약을 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그러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공산당 단독정부, 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고 김구 선생의 이러한 연석회의 참석은 매우 불행한 오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김달삼을 비롯한 이 남노당 세력들은 지하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북조선 공산당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불참 운동이 애국적 행동이 아니라 공산당 독재 정권 수립을 위한 그런 매국 행동이고 민주적 통일 정권을 수립하는 데 대한 반대 행동으로서 반민족적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9번째 오해는 김달삼이 독자적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도 뭐 물론 이제 밝혀지지 않은 오해가 있고 아직도 의혹이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봤을 때 김달삼이 제주 남노당 중심으로 해서 폭동을 독자적으로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그 남노당 중앙당 기관지가 바로 4.3 사건을 보도하듯이 이미 중앙당과의 교류는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제주도의 지하 선거를 독려한 바 있고요. 그래서 김달삼은 월북해서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김달삼의 행동은 이 북한과 연계된 그러한 행동이라 볼 수 있고 매우 반민족적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노당의 만행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고 정말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4.3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해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설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